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단원하기 문제 2번입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가 될 거고요. 자, 다음 재무상태표 등식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앞에 했던 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앞에 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앞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뭐냐면, 재무상태표는 뭘로 구성된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비용하고 수익으로 구성이 되고, 자, 그 다음, 예.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뭔가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영업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들어간 돈이 되겠죠. 수익이라는 건 물건을 팔고 해서 난 이 수익 받은 돈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이 많고 비용이 적다면 뭐가 생겨요? 순이익이 생기고요. 수익은 작은데 비용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요때 늘 어떻다고요? 예. 자, 차변에 지금 자산 있죠? 자산은 어떻게 된다? 부채 더하기 자본. 요게 다 차변하고 대변은 늘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 그러면 비용에다가 순이익을 더하면 뭐가 돼요? 수익이 되고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익에다가 순손실을 더하면 또 비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자, 재무상태표 공식은 어떻게 자산은 뭐 더하기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된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손익계산서 공식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비용에다가 뭘 더하면 순이익을 더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수익이 된다라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 비용은 어떻게 된다? 수익 빼기 뭐 순손실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여기 순이익 대신에 순손실을 넣기도 합니다. 그럼 순손실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게 재무상태표 공식과 손익계산서 공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1번은 조금 쉬워요. 여기 문제 1번 보시면 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채와 자본이 뭐 된다? 더하면 자산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돼요. 자, 근데 문제 2번은 이제 좀 더 복잡해집니다. 다음 시산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고 뭐요? 시산표란 얘기 나왔다 하면은 시산표 자체는 뭡니까? 자, 이때까지 우리 분개하면서 정리된 것 중에서 틀린 게 있냐 없냐 확인하기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싸그리 다 정리돼 가지고 작성되어 있는 게 시산표예요. 그럼 시산표에는 자산만 나온다? 아,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만 나온다? 안 되고요. 비용 수익 손익계산서 계정만 나온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다 나와야 돼요. 맞죠? 이건 했죠. 예.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예,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또 한 단계를 더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보면 시점에 따라서 올 한 해를 시작한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시점이 어떻게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1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죠? 12월 30일 놓고 보면 자, 기초 우리 회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있죠. 시작할 때 우리 회사 가지고 있던 재산 상태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 특별히 기초 재무 상태표라고 해요. 그래서 기초 자산은 뭐 더하기 뭐 기초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은 재산의 변화량이 생기면 기말에 있는 재산도 변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빠졌네. 어 기말 자본이 됩니다. 여기 워드가 빠져 있다. 기말 자본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때 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요 기초 자본 있죠. 기초 자본은 회사가 사업을 시작하는 회계연도 초기에 가지고 있던 자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뭐가 생긴다? 이 기간 동안에 손익계산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다?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순이익은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의 재산이 되는 거죠. 왜? 돈 벌었잖아. 돈 벌었으면 번만큼이 뭘로? 자본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초자본 여기 있던 기초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된다? 기말 자본이 됩니다. 예,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다 하나 써놓을게요. 기말 자본이 빠져 있어가지고 자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때 기초자본에다가 순이익 더한 거에다 더하면 기말자본이 되는데 그냥 순이익만 더하는 게 아니고요. 인출금 이건 뭡니까? 사업주가 가져간 돈 되겠습니까? 그 다음 추가 출자는 사업주가 회사에 다시 자금을 낸 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금은 빠져나간 돈, 추가 출자는 들어온 돈. 요것까지 계산을 해서 기말자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때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요 표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초재무상태표 보시면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부채 더하기 기초자본이 되고요. 자,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말자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는요? 기초 자본에다가 뭘 더하면 순이익을 더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기말 자본이 된다 그랬거든요. 요거 이해했습니까? 기초 자본에다 뭘 더하면 순이익. 단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된다. 이때 인출금 빼고 추가 출자 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 같은 거 만들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질구레한 거 빼고 만들거든요. 이게 그 회계 쪽에서는 그렇죠. 그 재무제표 같은 거 작성할 때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 뭐 하는 거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출금 추가 주차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어떻게 기초자본 더하기 순이익은 기말자본 요렇게 공식을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어디를 보냐면은 요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말자본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기초자본 더하기 순이익은 뭐 기말자본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기말자본은 뭘로 대체할 수 있냐면 기초자본 더하기 순이익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해서 넣으면 어디에다가 기말자산 요거죠 요거 여기에다가 어떻게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순이익 이렇게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뭐다? 요 기말자본에다가 요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더하기 순이익 되어 있는 이 기초자본하고 순이익을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공식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순이익 있죠, 이 순이익. 자, 순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요. 뭐 하면 돼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되죠. 수익에서 뭘 뺀다? 비용을 빼면 되거든요. 아싸루비아 어디에다가 이 순이익을 오케이 수익 빼기 비용을 어디에다가 여기 순이익에다가 대체시킬게요. 뭐를 수익 빼기 비용을 그렇게 되면 자 다시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기초 자본 오케이 그 다음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비용을 어디에다가 반대편 넘길게요. 왜요? 얘 지금 마이너스 돼 있죠. 플러스 시키는 게 좀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 비용을 반대편 넘겨가지고요. 기말 자산 더하기 비용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수익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아까 전에 제가 시산표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등식을 따로 우리는 시산표 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등식을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수익에서 이꼬르 기말 자산 더하기 비용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산표 등식이라고 하고요. 문제에서는 여기 비용 앞에다가 뭐 총비용, 단기 발생한 비용 이런 얘기 좀 섞어서 넣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다 나왔는데 요때 조심해야 될 거 자본은 그냥 기말 자본이 아니고 뭐가 된다? 기초 자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 자본. 그거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문제에서 찾아보시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2번 보시죠. 기말 자산 더하기 총 비용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총 수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몇 번요? 2번. 이렇게 되죠. 예. 굉장히 간단하죠. 예.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 하실 때 주의할 것 딱 하나만 설명드리자면요. 아까 전에 요 공식 요 그 식 있잖아요. 그죠? 식 흘러가는 요 흐름. 요걸 아시면 이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문제 보면 뭐 되어 있습니까? 자, 문제 보면 기초자산 200, 기초부채 120,
총 수익 510, 총 비용 380만 돼 있죠. 자, 그거를 자, 옆에다 뭐 씁니까? 이거 쓰세요. 옆에다가 요거 하나 그려 놓고요. 예, 잠시 정지하고 빨리 써요. 써놓고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기초 자산이 200만 원이니까 여기 기초 자산이 얼마가 된다? 2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 기초 부채가 얼마라고요? 120만 원 되죠. 그럼 기초 부채가 얼마? 1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차변에 있는 200만 원하고 대변에 있는 이 120만 원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기초 자본 있죠. 엄마야.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제가 좀 클릭이 잘못해서 그래요. 자, 그럼 이 기초 자본이 얼마가 되냐? 당연히 200만에서 얼마? 120만원 빼면 되겠죠. 그럼 기초 자본은 얼마가 된다? 예, 80만원.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80만원 끝.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총수익하고 총비용 나와 있죠. 자, 그럼 총수익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총수익이 510만원. 예, 이렇게 되고요. 자, 총 비용은 얼마? 380만원.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순이익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 당연히 차변하고 대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차변하고 대변 같아야 되니까 이 순이익은 뭐 그냥 쉽게 구해지죠. 어디? 510만원에서 380만원 빼면 되죠. 예, 저는 암산 잘 못하니까요. 계산기 두드릴게요. 예. 자, 어떻게 해요? 자, 510만원에서 빼기 380만원. 딱 하게 되면 130만원 나오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순이익은 얼마? 130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기초자본 80만원에 순이익이 얼마? 130만 났죠? 그러면 기초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기초자본 80만원에서 순이익 더하면 얼마? 130만 80만 나니까 210만원 되죠. 그럼 이 기말자본 자체가 얼마 된다? 210만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답은요, 보시면 얼마가 돼요? 2번 2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 흘러가는 그거 잘 잡으시면 그냥 이런 문제들은 그냥 오케이 끝이야. 예, 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 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총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자본이 800만 원이고 추가 출자 500만 원이고 기말 자본이 160만 원, 총 수익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거기에 대입을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럼 좀 지워야 되겠네. 좀 지울게요. 따다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워야 되니까. 됐죠? 예, 지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기초 자본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800만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기초 자본이 얼마? 8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추가 출자한 게 얼마? 500만원. 됐습니까? 그 다음 기말 자본. 여기 있는 기말 자본이 얼마가 된다? 16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 더하면 어떻게 기말 자본 된다 그랬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인출금은 빼고 추가 출자한 건 더해서 기말 자본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기초 자본이 얼마라고 했어요? 800만 원이고 순이익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추가 출자한 게 500만 원이고 기말 자본이 얼마? 1600만 원이 되었어요. 기말 자본이 얼마? 1600만 원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기초 자본에다가 추가 출자한 거 더하면 얼마 돼요? 1300만 원 되죠. 그러면 기말 자본이 1600만 원이 되려면 여기 순이익 있죠. 이 순이익은 얼마가 돼야 돼요? 300만 원 되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800만 원에 300만 원 더하면 얼마가 돼요? 1100만 원. 거기에 추가 출자 500만 원 더하면 1600만 원 되죠. 그럼 기말 자본이 1600만 원 되잖아. 그래서 순이익은 얼마가 된다고요? 3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몇 번 문제? 자, 4번 문제의 총 비용은 얼마가 된다? 300만 원.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총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 단기 출자 금액의 총 수익 나와 있죠? 그럼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대로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좀 지울게요. 지우고. 지워주고. 자, 이렇게 놓고, 자, 거기 보면 기초자산이 500이다. 자, 그럼 기초자산이 500. 다음 기초부채가 200이다. 그럼 기초부채 200. 됐죠? 그리고
기말 자산이 얼마? 900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기말 자산이 얼마? 9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 부채, 기말 자산이네. 기말 자본에 써놨네. 부끄럽다. 그러면 기말 자산은 얼마? 900만 원. 자, 그 다음 기말 부채가 얼마? 300만 원. 자, 그 다음 총 수익이, 단기 출자한 게 얼마? 100만 원. 그 다음에 총 수익이 얼마? 300만 원.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놓은 거 보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초 자본 있죠. 왜?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나왔으니까 기초 자본을 구할 수 있죠.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그럼 기초 자본이 얼마 돼야 돼요? 300만 원. 맞잖아. 기초 자산이 500이고 기초 부채가 200 돼 있으니까 여기서 빼면 기초 자본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초 자본 300만 원. 자, 그 다음 기말 재무상태표 보시면 기말 자산 얼마? 900, 기말 부채 300이죠. 그러면 여기 또 차변하고 대변 같아야 되죠. 그럼 기말 자본이 얼마가 돼야 돼요? 600만 원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은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되는데 인출금은 빼고 추가 출자는 더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말 자본이 얼마? 기초 자본이 300만 원에 기말 자본이 600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예요, 지금? 요거 합치면 정정. 그러면 기초 자본이 300에 추가 출자 100만 원 더하면 400이죠. 그럼 600만 원 되려면 순이익은 얼마가 돼야 된다? 200만 원 되면 되겠네. 그러면 300에 200 더하면 500, 100 더하면 600. 그럼 똑같아지죠. 그럼 여기에 순이익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수익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에요. 그럼 비용은 얼마였다는 얘기? 100만 원. 왜? 이것도 차변하고 대변이 같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몇 번? 5번에서 정답은 몇 번? 1번 100만 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자, 길게 뭐 또 설명을 했는데요. 예, 복습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설명 좀 더 해드렸거든요. 예, 필요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